음, 어제 인용 표현 했었는데, 자, 지겹지만 높임 표현부터 한번 복습해 보면, 높임 표현은 항상 나를 기준으로 문장 속에 주체, 주어, 객체가 나보다 높으면 목적어 자리에 있던가 부사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높이게 되면 객체 높임, 주어에 있는 자를 높이게 되면 그게 주체 높임. 주체와 객체는 뭘 가지고 따지느냐? 서술어 가지고 따진다 그랬어.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사람의 그 위치에 높은 사람이 있으면 높이는 거고, 누구를 누구에게 해당하는 목적어 부사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서술어를 기준으로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를 한번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해. 이 중에 세 가지 높임, 상대는 듣는 사람, 객체 높임은 특수 어휘 딱 나오면 무조건 간단해. 드렸죠, 뱀. 들이다, 여쭙다, 뵙다, 모시다. 요 필기된 거 나름 저기 톡에다 올렸으니까 보도록 하시고 학원에 오면 프린트해서 드리도록 하죠. 특수 어휘를 통해 일어나고 선어말 어미라는 건 지겨워도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안 가르치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선어말 어미가 딴 게 아니고 음, 이걸 가르치긴 더 헷갈리려나? 선어말 어미는 개수가 되게 적게 들어있어. 선어말 어미에는 어떻게 써주지? 여기다 볼까? 용언이라고 하는 특정 단어가 있는데 용언이란 단어는 항상 어간 더하기 어미의 구조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어간과 어미는 반드시 함께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동사나 형용사라고 하는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묶어서 용언이라고 부르는데 용언의 구조는 다른 단어는 이런 구조를 안 갖지만 용언만이 어간 어미의 구조를 갖고 그래서 이 어간어미의 구조를 갖는 것의 기본형은 어간 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간 다가 대표적인 어미. 근데 어미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가시갯 사옵 나이까라고 하는 긴 게 있다면 미리 가르쳐주면 가가 어간, 나이까가 어미 중에 끝에 붙는 어미 어말어미, 시, 갯, 사업 요 세 가지가 각각의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붙기 때문에 선어말어미라는 건 하는데 기억해줘. 어말어미는 어말어미는 단지 용언의 끝에 붙는 게 아니라 용언을 사용할 수 있게 용언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어미. 그래서 용언의 끝에 올 수 있는 어미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선어말 어미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거지. 용언을 마무리 못해. 용언의 끝에 올 수 없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입 밖으로 좀 내줘봐. 지금 뭐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간하면 어미를 입 밖으로 내주고 어미하면 어간. 이해됐니? 자, 어간 하면 어미. 자, 머릿속 꼭 속으로 꼭 반복해줘. 어미, 어간, 어간, 어미. 꼭 기억해주고. 근데 이 어미 중에서도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런 용언을 사용할 때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언,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용언, 그렇게 문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으려면 용언이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말어미가 없이는 용언이 마무리되지 못해. 무슨 얘기냐? 밥을 먹었. 어시 선어말 어미거든. 좀 이따 배우겠지만 선어말 어미로는 문장에 사용할 수가 없어. 반드시 다가 혹은 먹었는데 먹었고 먹었어 이런 식으로 먹었 먹었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서 용언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말어미야. 그래서 모든 용어는 어간과 어미를 반드시 함께 쓰는데 그 어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중에 어말어미는 빠지지 않고 무조건 있어. 특징, 어말어미는 반드시 한 개가 와야 돼. 한 개만 온다. 둘 이상 오지는 못해. 하지만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지만 마무리 지어지는 거지. 자, 선어말어미는 어때? 선어말어미로는 용언을 마무리 지을 수 없어. 그래서 용언을 문장에 쓸 수 없어. 선어말 어미로 끝나서는. 반드시 뒤에 어말 어미가 와야 되고 선어말 어미는 안 올 수도 있고 한 개 올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이 올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를 외우면 되는데 봅시다. 선어말 어미가 개수가 되게 적어. 자, 선어말 어미 어떻게 쓴다고요? 뒤에 반드시 어말 어미가 와줘야 돼. 그지? 어미하면 어간. 그 어간도 반드시 와줘야 돼. 이런 구조로. 선어말 어미는 없을 수도 있어. 없거나 한 개가 오거나 두 개 이상 오거나. 어말어미는 반드시 한 개만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선어말어미는요 이렇게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앗, 엇, 더, 은, 는, 겟, 니, 시, 옵, 사우 이럴 때 시에는 의시가 될 수도 있어. 자, 용어를 봐. 앗, 어떠를 과거, 은느는 미래, 겟니를 쏘리 현재, 겟니가 미래, 의시가 주체 높임, 옵사업은 공손. 입 밖으로 내주면서 해줘야 돼. 자, 선어말은 뭐 있어? 앗,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사업. 이렇게 외워줘야 돼. 앗,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사업. 속으로 밖으로 내뱉어줘. 네, 일단 먼저 외워. 정식 명칭은 이거야.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겠니,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선어말은 이거밖에 없어. 진짜 적지. 이거 외에 나머지 어미는 다 뭐야? 어말어미인 거야. 선어말어미는 선어말어미라는 명칭이 꼭 들어가.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말이 있다고 쳐봐. 관형사형 어미.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선어말어미랑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공손 선어말어미까지만 선어말어미가 있지. 나머지 모든 어미는 어말어미에 해당돼. 이게 되게 중요해. 외워줘야 돼. 어떻게? 앗,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사업. 시작. 입 밖으로, 입 속으로 외워봐. 외울 때 지금 외워줘. 자, 손아래 뭐 있다고? 시작. 앗,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사옵. 자, 한 번 더. 자, 손아말이 시작. 앗,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사옵. 한 번 더. 앗,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사옵. 이거 외워줘야 돼. 봐봐. 선어 말하면 이거밖에 없지. 다시 시작. 앗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사옵 외워줘야 돼. 시작.
앗 어떠 은는 겠니 시옵서. 기억날 거야. 이거 우리 중3 때 외웠었던 적도 있을 거야. 요거 외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외우면 봐봐. 여기서 높임법과 관련된 거 이거 하나 있네.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동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밖에 없어.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높임 표현되는 건 주체 높임밖에 없어.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 높임도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 뭐만 주체 높임만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져. 자, 선어말 어미 또 뭐 하나 있어? 시제를 나타내는 거 있네. 자, 시제의 경우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돼. 자, 그래서 앗 어떠 은는 겠니 시옵석. 여기에서 은는의 경우 더는 회상 어제 했던 거야. 은는은 현재인데 얘는 니은다와 는다의 형태로 알아두고 동사에는 쓸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쓸 수 없다. 기억해줘. 겟니에서 get은 뭘 나타내? 미래도 나타내지만 추측, 의지, 가능.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가능. 내가 가겠다. 내 의지. 지금쯤 내일쯤 도착하겠지. 추측.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다.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요거를 꼭 외워주시고 얘네들이 선어 말음이어서 얘네로는 안 끝난다. 어말어미가 반드시 와줘야 된다. 뒤에 어말어미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높임법. 자, 상대 높임법은 저런 앗 어떠 얻는 겠니 시옵섭의 선어말 어미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조사 에게 대신에 깨를 쓰거나 특수어휘 들였죠 뱀 외우시고요. 주체 높임은 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를 쓰고 구분해야 돼. 선어말 어미 앗 어떠 얻는 겠니 시옵섭 의시 그 다음에 특수어휘들을 통해서 주체 높임인데 서술어를 기준으로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사람에 높여야 될 때가 있을 때 객체 높임. 서술어를 기준으로 누가에 해당하는 사람을 높여야 될 때 주체 높임. 그때 얘네들을 쓴다는 거 설명했던 겁니다. 정례 높임은 더 설명 안 할게요. 어제 다 얘기했던 거. 자, 인용 표현.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를 써가지고 라고라고 하는 조사를 쓰고요. 간접 인용은 따옴표 없이 그냥 쓰면서 그냥 간접 인용 조사를 씁니다. 자, 시간 표현 어제 시제 얘기했었어요. 시간 표현은 시제와 동작상이 있는데 시제의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건시와 발화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자,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난 때, 발화시는 말하는 때.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지금 말한다고 픽스시켜요. 수직선상의 중간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시험제 낼 때 안 쓰고 낼 수 있어요. 이거 쓰지 말고 어떻게 내느냐? 학교에서 자, 이 말을 지금 한다. 나 어제 밥 먹었어. 나 어제 밥 먹었어. 라는 말을 지금 했어요. 지금 기준으로 밥을 먹는 사건. 자, 사건은 서술어. 기본형이 어간다로 끝날 때 문장 성분. 용언들이 서술어가 되죠. 주로. 그래서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사건이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없다고 쳐보죠. 먹었다를. 나는 어제 밥을 뭐 했다는 건데 사건이 안 벌어져. 버렸는지 밥을 사, 샀는지 밥을 먹었는지 토했는지 서술어가 있어야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두고 밥 먹는 사건이 그럼 언제 일어났어? 지금 말할 때 일어난 게 아니지. 말은 지금 합니다. 지금 말하는데 밥 먹는 사건은 말하기 전에 일어났어요. 사건. 그래서 과거가 됩니다. 지금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밥 먹어. 말하고 있는 지금 밥 먹는 사건도 지금 일어나는 거죠. 내일 밥 먹겠다라고 지금 말해.
근데 밥 먹는 사건은 아직 안 일어났죠. 나중에 일어나죠. 그래서 미래 알아두시고 이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자,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아까 했지? 앗, 어떠, 은는, 겠니, 선어말 어미. 그리고 관형사연 전성어미. 얘는 선어말 어미 아닙니다. 은는, 을던. 여기 보시면 나오죠? 먹는다의 는이 선어말 어미고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죠. 이래야지. 어말 어미가 와야. 먹는은 는으로 끝났죠. 요게 어말 어미입니다. 요때 요 는에 들어가는 게 얘네들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띄었습니다. 얘는. 관형사연 전성어미가 나오면 띄고 체언의 구조를 써요. 자, 동사와 형용사의 은는 을전을 쓰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는은 못 써요. 형용사와는. 그래서 동사, 형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동사의 경우 은이 붙었으면 과거, 는이 붙었을 때 현재, 을은 미래, 은는 을전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형용사는 그대로 현재, 혹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붙고 형용사는 기본형으로 쓰여도 현재가 됩니다. 형용사의 경우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기본형 그대로 씁니다. 꽃이 예쁘다. 니은다 못 써요. 는다 못 써요. 예쁘다. 이게 그냥 현재입니다. 기본형으로 쓰면. 먹다라고 써도 그냥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쁜 꽃. 현재입니다. 예쁘던 꽃. 과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시간 부사를 통해서 시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니은다는 분명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서의 니은인데, 그럼 현재를 나타내야 되지만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시제를 따져보세요. 지금 말합니다. 이걸 지금 말해요. 네, 소풍을 가는 사건은 아직 안 일어났죠. 지금 말하는 때 나중에 일어나죠. 사건시, 발화시. 그래서 미래예요. 내일이라는 것 때문에 시제가 결정된다. 하나 더.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에 기본형이 어간다로 끝나는 요 말에 뭘 집어넣어봐요? 뭘 붙여봐요? 니은다나 는다 혹은 뭐뭐하는 체형. 먹는다 되죠. 간다 되죠. 먹는 철수, 학교에 가는 철수. 그래서 다 동사입니다. 넓다는 넘는다 안 되고요. 넘는 운동장 안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예쁘는 예쁜다 다 안 돼요. 형용사. 믿다는 다 됩니다. 그래서 동사. 이거 구분하는 거야. 시간 표현은 이렇고, 자, 상 들어갑니다. 상. 상은 뭐냐? 동작상이라 그래서 진행과 완료예요. 자, 시제 다음이 지금 녹화되는 거겠지. 아이씨, 아까 녹화를 못 해가지고 다른 애들 수업할 때 잠깐만. 오케이, 되고 있고. 동강, 승혁, 수영, 유진. 자, 좋아. 자, 계속 반복해도 되니까 지금 처음에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자, 동작상. 영어의 진행형, 완료형과 같은 개념이에요. 첫 번째, 진행상은 뭐뭐고 있다. 뭐뭐하는 중이다. 가다나 오다.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진행입니다. 별거 없어요. 이 완료상은 그 동작이 끝난 건데, 음, 완료상은 어떻게 되냐면 뭐뭐 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또
뭐뭐 버리다. 뭐뭐 놓다. 두다. 뭐 이런 겁니다. 어, 다 먹어버리다. 그치? 밥을 지어 놓다. 이제 놓는 건 물건을 놓는 게 아니잖아. 얘네들이 다 보조 용언이야. 보조 용언들. 진짜 여기 가다도 고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밥을 거의 다 먹어간다. 하지만 다 먹지 못한 거지. 고의 의미가 아니야. 오다도 이렇게 오는 게 아니야. 이런 보조 용언으로 보조적으로 쓰는 말들로 도일 때 이때 버리다도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아니야. 예를 들자 꽃이 피고 있다와 꽃이 피어 있다는 피고 있다는 피는 동작이 어, 꽃잎이 열리는 과정, 완전히 열리지 않은 그런 진행을 얘기를 하고요. 피어 있다는 이미 피는 동작이 다 끝나서 그 결과 완료돼서 상태가 지속되는 이런 부분들. 피어 있다 갖고 우리가 느낌상 진행인 것 같지만 있다 어때요? 이해되죠? 있다 들어가면 완료예요. 자 봅시다. 의자에 우리가 사람이 앉는다고 할 때 어떻게 그리지? 앉는다고 할 때 의자에 완전히 착석했을 땐 앉아 있다 라고 얘기하죠. 완료. 의자에 앉고 있다는 뭐예요? 의자에 사람이 서 있다가 점점 어떻게 그려야 돼? 자, 목이 부러졌네.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의자에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앉고 있다. 그래서 피고 있다. 꽃이 피는 중이다로 바꿀 수 있고요. 꽃이 피어버렸다.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 의미가 분명해지죠. 의자에 앉는 중이다. 의자에 앉아버렸다. 앉아버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구분이 될 거. 근데 이 진행상 고 있다의 중의성이 있습니다. 뭐냐? 그는 까만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상만 따지면 뭐예요? 상만 따지면 상만 따지면 고와 it이 있으니까 진행입니다. 시제는 다른 거예요. 시제는 뭐예요? 어떤. 자, 여기 있네요. 요 말을 지금 하는데 넥타이를 매는 행동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고의 때문에 1. 동작의 진행인지 매는 거울을 보고 매고 있었는지 두 번째 어, 완료 매는 동작의 완료 후 상태의 지속인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죠. 어따를 빼볼까요? 소나무 어미 없이 그는 까만 넥타이를 메고 있다. 거울을 보면 지금 메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이미 다 메고 돌아다니는데 까만 넥타이를 찬 상태로 돌아다니는 걸 수도 있죠. 두 가지 중의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피동 표현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동이랑 같이 그냥 설명해 버릴게요. 사동이랑 학교에서 안 배울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지만 사동이랑 같이 배워야 분명해집니다.
자, 요 개념을 봅시다. 기본형과 기존 단어라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unhappy는 기본형이 뭐예요? happy가 아닙니다. unhappy는 어디에서? 자, 순서를 바꿉시다. unhappy는 사전에서 찾으려면, 영어 사전에서 찾으려면 U 항목으로 가서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전에 실는 건 기본형으로 실습니다. unhappy의 기본형은 unhappy예요. 근데 이것은 happy라고 하는 기존 단어에 플러스 알파, on이라는 걸 붙여서 여기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죠. 이 새로운 단어 외우셔야 되면 머릿속으로 새로운 기본형을 갖게 만들어요. 자, 새로운 단어라는 건 기존에 해피로부터 만들어진 건 분명하지만 해피로부터 만들어진 건 맞지만 이렇게 on이라는 게 기존 단어에 붙어가지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면 늘 새로운 기본형을 갖습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새로운 단어는 뭐라고? 새로운 기본형. 새로운 기본형은 뭐라고? 새로운 단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아예 없는 상태에서 생자로 만드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기존 단어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덧붙여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면 좋은데 이렇게 덧붙는 on 이런 걸 우리가 접사라 그래요. 접사. 자, 그래서 우리 조사, 어미, 접사 나름 다 배웠습니다. 접사의 기능은 뭐예요? 기존 단어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게 접사입니다. 근데 이 접사는 알맹이 의미가 없죠. 즉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형식, 형태소요.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가도 알맹이 의미 있습니까? 없죠. 걔도 형식, 형태소예요. 아까 알맹이 의미 있어요? 다 알맹이 의미 있어요? 형식, 형태소입니다. 얘네 어미고요.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어미는 그럼 어디 있어?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에 어미가 있는 거고요. 조사는 앞말이 체언인 경우 여기에 이가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것. 어미는 떼어낼 수 없죠. 항상 함께 써야 됩니다. 떼어낼 수 있는 건 주로 조사. 접사는 뭐다? 기존 단어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것. 그럼 새로운 단어가 되고 새로운 기본을 갖게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피동표현을 설명하기 전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이렇게 접사를 붙여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를 우리가 파생법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자,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먹다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처먹다, 먹히다, 먹보 등등등을 할 수도 있고요. 밥이라는 기존 단어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밥도둑, 국밥, 덮밥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기존 단어를 도둑으로 잡아도 국으로 잡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밥에 집중해 볼게요. 그럼 얘네들 다 뭡니까? 새로운 단어예요. 새로운 단어는 뭐라고? 새로운 기본형. 자, 얘도 뭐예요? 밑에 것도 새로운 단어예요. 얘도 뭐라고? 새로운 기본형이.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기본형. 꼭 기억해 줘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봐봐. 여기 알파에 해당하는 거 히, 보,
도둑, 국, 덥다의 덥. 위에 건 뭐야? 기존 단어에 붙어서 여기서 다는 큰 의미 없어. 다가 붙냐 새로 만든 단어든 이후에 만들어진 단어는 다가 붙는데 다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미니까. 그냥 어미 없으면 이상하니까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먹다에 붙은 알파는 알맹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알파나 밑에 있는 알파나 기능은 똑같습니다. 새로운 단어, 새로운 기본형을 갖는 걸 만든다는 점에서 그럴 때 위에 알파를 우리는 접사라고 불러요. 꼭 기억하세요. 밑에 알파를 우리는 어근이라고 불러요. 어근은 알맹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접사는 알맹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능은 뭐예요? 의미적 차이가 있을 뿐 접사 어근은 기능적으로는 완벽히 똑같다. 기능이 뭔데? 접사랑 어근은 기존 단어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기능은 완벽히 똑같다.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기본형. 그럴 때 기존 단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합성법.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파생법이 있어요. 자, 기존 단어에 어근을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걸 우리는 합성법이라고 부르고요. 기존 단어에 접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걸 우리는 파생법이라고 부릅니다. 파생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를 우리는 파생어라고 부르고요. 합성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를 우리는 합성어라고 부릅니다. 요 기존의 자 어근과 접사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기존 단어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 어근이라고 우리가 명칭합니다. 알맹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단어는 이해되죠? 합성법과 파생법. 자,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알아야 돼서 설명했고, 자 피동 표현으로 한번 가보죠. 이렇게 설명하면 날 겁니다. 사동과 피동을 동시에 설명할게요. 하지만 피동을 중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동과 피동의 경우 사동은 남을 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동은 당하는 걸 의미하는데 사동 표현, 피동 표현은 영어의 사역동사 사동, have, let, make 같은 것들. 피동은 수동태. 이것과 의미적으로 완벽히 통용됩니다. 의미적으로 통해요. 그래서 아예 낯선 개념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단어 자체가 이미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그거를 우리는 어휘적 사동, 어휘적 피동이라고 부른다. 요거. 자, 그런데 고등학교 문법 사동, 피동 표현은 어휘적 사동을 다루지 않습니다. 자, 받다 자체가 그에게 공격을 받았다. 당한 거죠? 그에게 사기를 당했다. 당하다. 받다. 혹은 시키다. 그가 동생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시키다. 그리고 그가 친구를 바보로 만들었다. 만들다. 이런 것들은 어휘적 사동이나 어휘적 피동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사동 피동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다루냐? 원래 단어에는 사동도 없고 피동의 의미도 없는데 여기에 어떤 작업을 해서 사동의 의미나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걸 우리가 따져요. 자, 어,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사동피동의 경우 이 어휘적 사동, 어휘적 피동을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동피동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기존 단어에 어떤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단어를 만듭니다. 여기에 뭘 더하냐면 접사를 붙여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는 뭐라고요? 새로운 기본형이요. 자, 이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 접사를 붙이니까 파생법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접사의 경우 자, 피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접사가 이희리기 그리고 되다가 있습니다. 기존 단어에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죠. 자, 두 번째 사동을 의미하는 접사가 이희리기 우구추가 있어요. 그리고 시키다가 있습니다. 독특하게. 얘네가 붙게 되면 요게 붙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는 뭐라고 부를까요? 새로운 단어를 우리는 피동사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를 우리는 사동사라고 만들어요. 피동사나 사동사는 자, 기존 단어엔 얘들아, 기존 단어엔 사동의 의미도 없고요. 피동의 의미도 없습니다. 왜? 어휘적 사동을 빼버렸기 때문에. 피동은. 그래서 기존 단어. 자, 먹다는 기존 단어죠.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죠. 사동의 의미도 없고 피동의 의미도 없습니다. 납득되죠? 그런데 그 단어에 어떤 접사를 붙이는 작업을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게 되면 피동사나 사동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단어 하나로서 피동 표현이나 사동 표현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우린 이름을 붙여서 파생적 피동이나 사동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파생 무슨 뜻이야?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존 단어에 접사를 붙여서. 다른 말로는 단형 피동, 단형 사동이라고 부릅니다. 글씨 두께가 왜 다르지? 잠깐만,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나긴 이제 시작이긴 한데, 자,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파생적 피동, 파생적 사동. 자, 이번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다 품사는 동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건. 이게 피동, 사동의 의미도 있지만, 피동사, 사동사, 이렇게 되기도 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기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대신 외부에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거? 보조 용어를 가지고 와요.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이 보조 용어. 그래서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이게 세트가 돼. 두 단어가 세트로 사동과 피동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조 용어에 뭐가 있냐? 개 하다. 개 되다. 띄고 지단데 요렇게는 안 쓰고요. 얘를 지다. 얘는 원래는 띄고 지다.
라는 보조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럴 때 요 두 개를 쓰게 되면 이게 피동이 되고요. 뭐뭐 개하다를 쓰면 사동이 됩니다. 여기는 외우는 게 되게 편해요. 개하다, 개되다, 뭐뭐 아지나 어지가 있으면 따질 것 없이 사동피동이다. 아예 구분이 돼요. 아예 구분이 됩니다. 기본형을 잘 찾으면 되는데 여기가 근데 뭐가 헷갈리냐면 얘가 헷갈립니다. 왜냐면 이힐이기와 이힐이기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접사가 이힐이기가 붙었는데도 어떤 땐 피동, 어떤 땐 사동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는 아주 간단해요. 단어 두 개로 기존 단어 그대로 설계할 때, 자 봐봐. 약을 먹이다. 사동입니다. 그런데 개하다를 써서 약을 먹게 하다. 얘도 사동이죠. 먹게 하다는요. 따질 거 없어요. 개하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사동입니다. 근데 이는요. 어? 피동의 의미로 이가 쓰였는지 사동의 의미로 쓰였는지가 고민스러워지는 지점이죠. 요거 구분하는 방법 설명하고 끝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아, 여기 명칭을 좀 봐야지. 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표현하는 사동 피동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가져와서 단어와 단어의 나열을 통해서 사동 피동을 표현했죠. 이런 걸 우리가 통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워하지 말고요. 파생동 뭐라고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표현하는 거라면 통사적은 새로 단어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다른 단어 가져와 가지고 만들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용한 건 아니다라고 알아두시고 얘는 단어 두 개를 세트로 해서 사동 피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다. 장형 피동 내지는 장형 사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둘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사동, 피동, 구별하기. 자, 일단 서술어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을 분석합니다. 이때 분석한다는 건 기본형 어간 더하기 다를 찾아내자는 거죠. 어간 더하기 다를 찾아낼 때는 두 가지 팁입니다. 여라는 게 있으면 반드시 이 더하기 어로 풀어내세요. 같이 그려 따 어떻게 그리 얻다 앗 얻다 얻는 겠니 얻은 우리가 선어 말음이니까 선어 말음이 앞까지가 어간에 해당이 되죠. 얘 기본형은 그리다가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찾을 때 서술어 분석해서 그것이 새로 만든 단어인지를 따집니다. 새로 만든 단어인지는 어떻게 따지느냐? 의미가 통하는 기존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희리기 우구추 같은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인지 그리고 요때 이 둘이 의미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있는지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표현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사동피동 구분하는 건 뭐 때문에 하냐면 두 번째 통사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얘는요. 개하가 있으면 무조건 사동이고요. 개되다 아지나 어지가 있으면 아지나 어지가 있으면
무조건 피동인 겁니다. 이거는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디 뭘 가지고 구분한다? 요거 접사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이 헷갈리기 때문에 요걸 구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새로 만든 단어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요 과정을 애들이 자꾸 놓치는데 여기 되게 중요해. 이거 먼저 따지는 거야. 그리고 새로 만든 단어가 맞네. 이희리기 우구초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맞네 싶으면 두 가지 따집니다. 첫 번째, 목적어가 있느냐. 두 번째, 주어의 의도가 있느냐. 뭐뭐게 하다의 의미로 그런 걸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있으면 사동, 그게 없을 때 피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찾는 과정인데, 자, 예를 들면 철수가 아니 다시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자, 요 문장은 사동인가요, 피동인가요? 할 때 서술어를 분석합니다. 잡았다. 잡았다의 기본형 뭐죠? 잡다가 기본형이에요. 얘의 기본형은 잡답니다. 그지? 이럴 때 얘는 새로 만든 단어니?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닌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죠. 이걸 가지고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자, 잡혔다의 기본형은 뭐죠? 잡히었다니까 여는 이 어를 풀자 그랬습니다. 잡히었다니까 앞에까지 잡히까지가 어간입니다. 얘 기본형은 잡히다예요. 당했기 때문에 피동이라고 바로 판단해도 되고요. 새로 만든 단어인지 따집니다. 잡히다. 기존 단어 잡다에서 히가 붙어서 잡히다가 된 거네요. 그러면 따집니다. 목적어 있습니까? 누구를 잡혔다, 무엇을 잡혔다, 목적어 없고요. 쥐가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잡게 한 겁니까? 아니죠. 목적어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피동이에요. 피동. 자, 이번엔 철수가 고양이에게 쥐를 잡게 했다. 개하가 들어있네요. 했다는 하였다니까 개하가 들어있으니까 개하 들어갔으면 무조건 뭐라고? 따질 것도 없이 사동이라고 그랬어. 됐지? 이렇게 따지는 거야. 기본적인 건. 나머지 피동 표현에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로 풀면서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용어 설명해 줄게. 예, 아무것도 아닌 이 문장, 틀린 문장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문장, 사동도 아니고 피동도 아닌 이 문장을 피동과 짝지어서 설명하게 되면 피동 표현이랑 짝지으면 얘를 우리가 능동 표현이라고 불러. 아무것도 아닌 문장을 사동과 짝지게 되면 사동표현과 짝지으면 얘를 우리가 주동이라고 불러. 주동. 그러니까
똑같은 애도 누구랑 같이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시험 전 이런 게 나와. 능동문에 얘네가 피동으로 바꿨을 때 뭘로 바뀌냐? 잡았다라는 능동사는 잡혔다라는 피동사로 바뀌고, 능동문의 주어는 고양이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고, 쥐르리라는 주어는 쥐가라는 주어로 바뀐다. 이럴 때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먼저 바꾸는 거죠. 자, 잡히 자 이거 봅시다. 철수가 동생에게 약을 먹였다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약을 먹였다는 무슨 표현이냐? 서술어 분석해요. 먹이였다죠. 기본형은 먹이다. 사동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연습해 봅시다. 어차피 배우는 김에 먹이다가 기본형이에요. 먹이다는 새로 만든 단어 맞죠? 먹다에 이를 붙여서 먹이다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목적어 있습니까? 무엇을 먹였어요? 약을. 의도 있죠? 철수가 먹게 만든 거죠. 하다도 되지만 만들다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사동 표현이에요. 얘를 아무것도 아닌 문장으로 봅시다. 이 때문에, 이라는 접사 때문에 사동 표현이 됐죠? 그럼 이를 떼어내는 거예요. 얘를 먼저 떼어요. 그러면 먹었다가 됩니다. 자, 의미 유지하면서 바꾸면 됩니다. 무엇을 먹은 거죠? 약을 먹은 거죠. 누가 먹었죠? 동생이 먹었죠.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동생이 약을 먹었다. 철수가는 철수에 의해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 아예 없애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동 표현의 부사어는 주동 표현에 이렇게 되면 이제 주동 표현이죠. 용어 짝이 그렇게 쓰입니다. 주동 표현의 주어가 됐고요. 에게가 붙는 건 부사어입니다. 약을이라는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뭐 한다? 문장 성분을 외울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바꿔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장 성분을 보면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고 안 바뀌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듯이 피동 표현을 그렇게 바꾸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문제풀이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마지막 이중 피동은 문법적으로 어긋나는 표현입니다.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 문제가 드디어 풀려졌다. 보시면 풀려졌다 풀어냅니다. 풀리어지었답니다. 여는 이 어르프입니다. 자, 어지 있죠? 어지 있으면 무조건 피동이라 그랬죠. 개 되다나 어지다 아지다는 무조건 피동입니다. 따질 것 없이. 자, 풀리다가 중요한데요. 풀리다를 가지고 말을 만듭니다. 우리가. 자, 풀리다. 뭐가 풀릴까요? 끈이 풀리다. 로 한번 해보죠. 신발 끈이 풀리다. 자, 의미적으로 봅시다. 풀다에서 새로 만든 단어죠? 오케이. 목적어 있습니까? 목적어 없습니다. 주어의도. 신발끈이 자기를 풀게 만든 거예요? 아니죠. 풀리다의 리는 뭐야 그러면? 피동이어서 풀다의 리는
피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는 뭐예요? 얘도 피동이죠. 그럼 얘는 뭐다? 이중 피동이 쓰였다. 그래서 얘는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니? 그 문제가 드디어 풀렸다나 혹은 어떡하지? 칸이 못 자른데? 풀어졌다나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리나 어지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업에 대한 내용이고 피동 표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자. 고생했어. 일요일 날 쉬는 날인데 여기까지 합시다.